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로그인 가능한 서버 소켓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소켓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석대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미 해본 사람들은 또 귀찮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레벡스 카페에 보시면 이제 자기가 등급이 되시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보실 테니까 지금 제가 하시는 걸 잘 보세요. 응용 예제 카테고리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제가 예제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쓰려고 만들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다 지금 다 만들지는 않았는데 바빠서 그냥 중단을 했는데 이때 된 것까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 관리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하면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화면을 이렇게 프리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료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작업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 클라이언트 화면 가져오는 것까지만 작업을 하고 중단을 그때 아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래밍이니까 사용자를 등록하고 거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등록된 사용자들이 접속하면 그 접속된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 레벡스를 이용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이 좀 편하게 쉽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약간 이제 LX 쪽의 MFC를 사용하게 되면 좀 뭐라 해야 되냐, 이게 구현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제공해 놓은 클래스들을 좀 쓰는 거기 때문에 정형화된 어떤 루틴을 사용해서 소켓을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개념으로 쓸 수 있게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 관리하는 것도 매번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좀 편하게 이런 화면 구성하는 걸 좀 편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이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사용자 로그인까지, 사용자 등록해서 로그인까지 처리 다 되는 간단한 채팅 프로그램 만드는 게 딱 이제 서버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서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는 그 레벡스 MFC 말고, 그러니까 LX MFC 말고 직접 다 구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 있죠. 근데 그게 입문자면 사실 욕심입니다. 이게 로그인 처리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공개된 소스도 잘 없고 공개된 소스 보시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제공하는 거 좀 쓰시면서 좀 공부를 그다음부터 하셔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그 마이스레드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MFC 보려면 이만큼의 강좌를 보여야 되면 몇백 개 정도 되거든요, 강좌가. 이걸 다 보셔야 되는데 이제 B1, B2, L1, L2 순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SB라고 되어 있는 강좌가 있어요. 윈도우즈 소켓 프로그래밍 강좌. 여기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텝별로 쭉 강의가 있습니다. 13개까지 있네요. 13개 강의가 있는데 이게 볼만한 게,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코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수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수정해야지 하면서 쭉 이제 그 코드를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로 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그인 처리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소켓 통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가 이 SB에 있는 강좌니까 요거 먼저 꼭 보셔야 되고요. 이걸 보시고 나면 왜 안 넘어가지? 여기 보시고 나면 요 SB를 다 보시고 나서요. 제 이 마이스레드 카페에서 MC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MC라고 검색하면 그 예전에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뭐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학생들이랑 한 게 있어요. 그럼 잼스톤도 있고 멜팅팟도 있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직접 이건 다 구현되어 있어요. 라이브러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윈도우 소켓 API만 갖고 그냥 다 구현해서 사용자 관리도 하고 뭐 로그인 처리도 하고 사용자 등록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기능을 공부하고 싶으면 아까 그 SB 목차에 있는 내용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MC로 검색하셔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 쭉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시작하면 동영상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 동영상 강좌로 다르게 보면 플레이어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동영상 강좌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거 요거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동영상 강좌 50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파일 하나만 지금 거의 2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다 하고 싶으시면 시간 투자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 투자를 해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입문자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막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시간 실력도 좀 있고 자기가 기본적인 지식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예제들 보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인프라를 다 만들면서 작업하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입문자들은 이 소스 보고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좀 해보신 분은 또 이게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고요. 매번 또 만들고 귀찮은 작업이죠. 그래서 제가 서버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클라이언트도 정말 많이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늘상 만들다 보면 이게 패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하든 늘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로그인 처리 들어가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뭐 그죠? 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이걸 매번 하는 게 진짜 옳은가? 어차피 기본 코드는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기본 코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내가 속해 프로그램을 넣는 건데 그럼 뭐 매번 같은 걸 또 하고 하는 건 의미 없는 작업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정형화시켜서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을 그냥 레벡스 MFC에 그러니까 LX MFC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을 그쪽 사용법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용법처럼 받아들이셔서 지금은 쓰는 방법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기능을 여기다 더 넣으시면 되잖아요. 로그인까지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텐데 그렇다고 이제 뭐 그걸로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로그인까지만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제가 함수를 제공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을 확장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서버 프로그램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잘 보시고 일단 서버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로그인 가능한 서버 프로그래밍 하는 것까지 먼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키워드 아레나 서버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이름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서버만 할 겁니다. 키워드 아레나 서버는 서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클라이언트는 키워드 아레나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이제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요즘 이제 키워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팅창은 밑에 붙어 있을 거고요. 위에는 그 여기 이제 접속한 회원들, 그러니까 내가 부여한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올 거고요. 들어온 사용자들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정글로 적는 게 아니라 뭐 회의를 하거나 뭐 토론을 할 때 자기가 이슈화 시키고 싶은 단어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키워드를 나열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그 뭐죠 토론을 이렇게 하는 키워드 갖고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키워드 아레나라고 했고요.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니까 키워드 많이 쓰니까 사실 저희들은 뭐 작성하고 뭐 프로그램 작성할 때 키워드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아이덴티파이어 개념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게 프로그램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고 오늘 기본 코드예요. 제가 그 레벡스 카페, 그러니까 레벡스 LXMFC 기본 코드를 소개하는 강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스레드 말고 이렇게 입문 동영상 강좌 보시면 여기 있죠. MFC, LXMFC 기본 코드 소개 있는데 물론 이제 기본 사용하는 거 라이브러리 받고 사용하고 세팅하는 건 다 이거 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 된 상태에서 이제 요 강의 보시면 어떻게 세팅하고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코드 여기 나오죠. 이 코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만들어지는 거를까지를 작업한 게 해놓은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키워드 아레나 서버라고 프로젝트 만들고 기본 코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거랑 저기도 좀 반영이 되어 있긴 할 텐데 동영상에는 반영 안 돼 있지만 코드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뭐죠? 제목줄, 그러니까 제목줄 아니죠? 자기 캡션바, 타이틀바라나 캡션바라고 부르는 그 영역을 검은색으로 어둡게 다크하게 보여주는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쓰시고 밑에서 요렇게 두 줄 적으시면 캡션은 이제 어둡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나오죠. 기존 거 보시면 아마 caption이 이게 흰색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거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왔죠. 이렇게 해주는 코드가 아까 저 4줄입니다. 총 4줄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소스 보면 이제 이렇게
리스트 박스만 하나 딸랑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코드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코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 컨트롤을, 그러니까 화면을 만들려고 하면 아까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코드를 만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 프로그램 하려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체크, 슬라이딩 되는 체크 버튼으로 바꿔서 쓸 겁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체크로 바꿨을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거의 매번 동일하게 들어가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작업하는 게 엄청 귀찮죠. 그러니까 MFC가 사실 리소스 개념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매번 이걸 작업할 때마다 하니까 저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디다 제가 이 레벡스 카페에다가 이 리소스 작업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뭘 올려놨냐면, 이 어디 갔죠? 여기 서버 소켓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참고용 소스 리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재사용 코드라는 카테고리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글이 밀릴 테니까, 밀렸을 때는 이 재사용 코드를 누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링크도 해놓을게요. 요건 누르시면 이제 리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잘못하시면 리소스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작업 보시고 하나씩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그 리소스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띄워놓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보고 확인하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 에디트 컨트롤만, 이벤트 리스트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자기가 작업하는 프로젝트를 일단 닫으세요. 닫으시고요. 자기가 작업하던 소스 만드는 경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스텝 1이라고 만들었는데, 요 경로에 오셔서 먼저 resource.h라는 파일이 있죠. 요거를 편집으로 여시면 메모장으로 열리실 거예요. 아니면 메모장 실행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으셔도 되죠.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resource.h가 내 대화 상자에 쓸 컨트롤의 아이디가 다 들어있는 파일이거든요. 근데 파일이고, 이거 가능하면 이제 바꾸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뭐 여기 이벤트 리스트 하나만 지금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번호가 지금 1000번으로 끝났으니까 1001번입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제가 이렇게 resource.h를 올려놨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resource.h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제가 드래그 되고 복사되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이벤트 리스트가 1000번인 것까지 들어와 있죠.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1001번부터 1013번까지, 그죠? 스타트 체크, 이거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해서 제 거에다 넣을 거예요. 이벤트 리스트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 공백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공백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1001번부터 1013번까지 쭈루루룩 다 들어갔죠. 여기 있는 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13번으로 끝났으니까 요거를 14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 들어갈 게, 이제 다음에 들어갈 컨트롤 번은 1014번이라고 세팅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잘 보셨죠? 그죠? 보시면 위에 거 어차피 요거는 각 3개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복사를 안 했고요. 유저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것까지 복사를 했습니다. 아이디는, 이건 이벤트 리스트는 이벤트 목록 나오게 할 거고, 유저 리스트는 사용자 목록 관리할 거고요. 콤보 박스 1을 내가 왜 넣었을까요? 필요가 없는데. 그죠? 이건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P 리스트는 위에 이제 상단에 서버 서비스할 IP 목록 나오는 거고요. 이거 아이디는 사용자 아이디 편집할 때, 사용자 패스워드 편집할 때, 사용자 이름 편집할 때. 이거 레벨 콤보 박스라고 하는 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등급, 그러니까 뭐 손님이냐, 아니면 일반 사용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관리자냐,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목록 콤보 박스고요. ETC는 이제 기타 사항 적는 에디트 컨트롤, 그러니까 내용 편집하는 거고요. 모디파이 유저 버튼은 사용자 정보 바꾸는 거고요. 델은 딜리트 유저 버튼은 사용자 삭제할 때 쓰는 거고요. 리셋은 현재 소켓에 클라이언트가 붙어 있다고 나오는데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공유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강제로 사용자 선택하고 리셋 누르면 그 소켓 연결 정보를 리셋해주는 그 버튼을 제가 사용하려고 하나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버 스타트를, 옛날에는 스타트 스탑 버튼 2개를 했었는데 지금 체크박스는 하나 써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게
그래야지 이제 뭐 스타트 됐는데 스타트 다시 누르고 스탑 됐는데 스탑 다시 누르고 아니면 지금 스타트 상태인지 스탑 상태인지 확인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방지하려면 버튼 두 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체크 버튼 하나로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체크는 그냥 우리 전형적으로 그 X 버튼 뜨는 그 체크가 아니고요. 슬라이딩 돼서 좌우로 온오프 되는 그런 체크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리소스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씩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만 사실 그냥 쭈루룩 그냥 작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럼 이제 요건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닫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 갔어요. 여기 보시면 리소스.rc 파일이 있습니다. 확정자.rc로 되어 있는 파일을 편집으로 여시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 보면 제가 rc 파일 또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넣었는데 여기 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프로젝트명이 저랑 같으시면 요 아이디가 같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이얼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요게 저는 지금 키워드 아레나 서버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IDD 키워드 아레나 서버 언더바 다이얼로그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으면 이 아이디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복사하시게 되면 자기 메인 아이디가 날아가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 요거는 빼시고 여기 뒤에 다이얼로그 EX 있죠. 다이얼로그 EX부터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복사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크기하고 다 복사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요 엔드까지 복사할게요. 통째로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부터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뭐 리소스 편집할 때 다 버튼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 이게 제일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싹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안 맞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요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 더 하셔야 되냐면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버전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다이얼로그 인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 같은 설정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꾸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아이디가 맞아야 될 테니까 다 복사하지 마시고요. 요 디자인 인포에서 보시면 여기 레프트 요거 있죠? 요거 4개. 그죠? 4줄? 요거만 복사하셔 가지고요. 자기 소스에서 보시면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값이 다를 거예요. 그죠? 다르죠? 여기 4줄을 그죠? 자기 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고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요거 그 레이아웃인데 둘 다 0이니까 할 거 없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이얼로그 인포 여기 없잖아요. 지금 요 밑에 다이얼로그 인포가 없죠. 없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요거를 다이얼로그 인포가 어떤 거냐면요. 콤보 박스에 미리 정의해 놓은 정보를 넣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리소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정보인지 요걸 복사해서 요거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밑에 여기 한국어 대한민국 되어 있는 그죠? 보이죠? 요거 사이에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자 들어갔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내 리소스 아이디 요거는 제 거랑 저는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했으니까 얘랑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명을 다른 걸로 했으면 요 아이디가 다를 겁니다. 그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덮어 쓰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저라고 동일하게 뭐 만들 때부터 키워드 아레나 서버라고 만드셨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이디를 딴 걸로 쓰셨으면 여기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그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리소스 작업하는 건 끝났어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여기 해놓고 바뀌었잖아요.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리소스 작업을 하나씩 다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리소스 작업이 이미 다 된 상태로 지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그러니까 매번 소켓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귀찮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프로젝트를 만든 직후에 바로 오셔가지고 딴 거 하기 전에 딱 오시면 아이디가 다 그냥 기본 아이디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 여기 있는 아이디 딱 집어넣고 서버 딱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 코드에 있는 이놈 그죠? 소켓 요거 잘 활용하셔서 지금처럼 리소스 작업하면 시간을 뭐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리소스가 우리가 테마를 쓰기 때문에 이 에디트 컨트롤이나 그죠?
여기 보시면 이런 버튼들은 이미 서브 클래싱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리스트 박스나 콤보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따로 해 주셔야 되고요. 체크 버튼, 그다음에 콤보 박스, 이것도 콤보 박스, 리소스는 지금 안 돼 있죠. 되는 건 에디트 컨트롤이랑 버튼은 자동으로, 버튼이랑 이 스태틱 컨트롤 있죠. 요건 자동으로 내가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딱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안 하셔도 그냥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콤보, 이 리스트 박스, 그다음에 여기 체크 버튼, 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서브 클래싱을 해주셔야지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하는 작업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다 추가해야 되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상태로 들어갔고요. 어차피 우리가 작업해야 될 때 일단 헤더 파일 가서 필요한 것부터 좀 넣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LXMFC 테마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벤트 몽통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콤보 박스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콤보 박스도 그러니까 세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켓, 서버 소켓을 사용하기 위한 이게가 서버 소켓용 헤더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게 이게 서버에 등록할 서버를 사용할 사용자 정보를 이제 사용자 목록이죠. 목록 관리해줄 리스트 박스를 제가 그냥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LX 리스트 박스나 LS 리스트 박스 EX 이용해 가지고 목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늘 같은 작업은 이제 노가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게 제가 미리 이 리스트 박스를 다 재정의해서 필요한 것만 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너드로 돼 있는 거니까 바꾸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바꿀 일도 별로 없어요. 거의 같은 개념 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 두 가지로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콤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LX 콤보 박스 이렇게 쓸 겁니다. 이제 콤보 박스 헤드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콤보 박스가 있고요. 심플 콤보 박스를 해서 그 메시지, 그러니까 문자 열만 다루는 콤보 박스를 제가 편하게 쓸 수 있는 클래스도 제공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콤보 박스를 사용할 겁니다. 심플 콤보 박스를 쓸 거고요. 콤보 박스 쓰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서 리소스에서 이제 이런 거 넣었잖아요. 맨 밑에 이거 잘 넣어야 됩니다라고 이거 넣었잖아요. 이거 뭐예요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디자인 다이얼로그 인포에 얘 뭐냐면 얘가 그 리소스에서 보시면 이 콤보 있죠. 등급 콤보. 이건 이놈입니다. 이 속성 보시면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등급 있죠. 손님이냐, 임시회원이냐, 일반 회원이냐, 뭐 성실, 이거 제 마이스레드 정보네요. 그 운영진이냐, VIP냐, 관리자냐, 등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 등급이 여기 나오게끔 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게 없으면 여기 안 나오니까 이거 수동으로 넣으셔야 돼요. 자기가 어차피 우리는 다른 등급 쓸 거야 라고 하면 바꿔서 쓰는 건 이제 여러분 마음이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기다 적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됐고, 이제 헤더 파일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3개가 방금 추가가 된 겁니다. 3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다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죠. 뭐 추가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콤보를 2개 씁니다. IP 리스트하고 그 레벨 리스트 콤보를 2개 쓸 거예요. 이거를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콤보고요. 콤보가 지금 2개입니다. 콤보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죠? 아이고 왜 안 돼. 콤보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콤보 박스 이제 2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심플 콤보 아까 제가 쓴다고 했죠. 문자열만 다루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이렇게 IP 리스트와 레벨 리스트 이렇게 2개를 넣을 겁니다. 나중에 요거 이제 서브 클래싱을 할 때 쓸 거예요.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2개가 이거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 서버 데이터라고 돼 있는 건 이 서버 소켓, 그죠? 서버 소켓 안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버 데이터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오 서버 데이터라는 이걸 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커넥팅하고 뭐 회원 로그인 관리하고 다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 소켓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클래스 네오 서버 유저 리스트 박스가 사용자 관리해 주는 거 있죠. 아까 우리 화면에서 사용자
목록 관리해주는 그 클래스가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써야 될 변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LX를 갖고 서버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그냥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생각해서 이걸 뭐 더 추가하고 덜 추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필수 코드만 제가 먼저 다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매번 할 때마다 동일하게 쓰셔야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코드 그냥 다 붙여놓고 그냥 쓰는 거죠. 그냥 다 해놓고 쓰게 될 거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하나씩 제가 넣으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 사실 C스트링 쓰실 거면 안 하셔도 되고요. C스트링이 포맷 함수 있잖아요. 그걸로 포매팅해서 이제 문제를 처리할 때 보통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C스트링 안 쓰고 직접 이제 배열 써서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 횟수를 좀 줄이려고 요거 변수 하나 추가해서 쓰고요.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FC 버튼이 그 온오프를 슬라이딩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체크박스가 우리 여기도 있을 텐데 그래프에 져 있나? 이거 아닌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네요. 이거 왜 없지? 선그래프 있다. 여기 있겠다. 요거 있네요. 요런 콤보입니다.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게 체크박스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 끝 여기 이제 끊기 여기 시작 요런 식으로 쓸 겁니다. 요거 쓰려면 요 온오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체크 버튼 그러니까 체크박스 써야 되고 체크박스는 이제 MFC 체크박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CMFC 버튼 쓰고 서비스 스타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시작 및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온오프 그러니까 체크박스가 언체크와 체크 상태의 이미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로드하거나 리소스에 있는 걸 가져오거나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LX에서는 나중에 이제 체크박스만 달아놓은 강좌도 따로 있거든요. 그 강좌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를 구성하거나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내부적으로 그리는 함수 써가지고 그냥 외부 리소스나 아니면 자기 내부 리소스에 있는 거 그림을 가져와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온오프 그림을 직접 내부적으로 그려가지고 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함수 하나만 호출해 주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체크박스의 그 오프 온 이미지, 그죠?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C 이미지 객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바로 설명하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어떤 구조냐면요. 이 우리 대화 상자가 있잖아요. 대화 상자가 있는데 대화 상자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결국 UI를 위해서 대화 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켓 프로그램은 소켓 객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죠? 소켓 객체를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켓인 거죠. 얘가 소켓 객체인데 그러면 소켓이 실제로 클라이언트랑 붙어서 서버 소켓이 클라이언트랑 붙어서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할 때마다 이게 상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데이터가 들어왔다, 로그인을 했다, 나갔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해주는 작업을 결국 얘가 하지만 멘트는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서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리스트 박스에 제가 이벤트 목록 추가해 놨잖아요. 대화 상자 하단에다가 그죠? 여기 하단 여기다가 이벤트 뭐가 떠야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 소켓 객체는 이쪽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소켓 객체하고 대화 상자 객체는 서로 별개니까. 이게 지금 멤버가 그저 어디 갔죠? 리스트 박스가 이게 프라이빗 멤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벤트 리스트가 당연히 외부에서 이 클래스에 접근을 못 하겠죠. 그래서 리스트 박스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벤트 목록을 쓸 수 있도록 소켓에서 여기서 인터페이스 함수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매번 써야 되는 겁니다. inline lx 이벤트 리스트 박스에서 이제 소켓 객체 만들 때 이거 주소 이 함수 포인터를 넘겨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m 이벤트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함수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켓 객체가 이게 왜 이래요? 아, LX 이벤트. 뭐가 이러는 거야? 이벤트 리스트. 아, 주소가 빠졌네요. 예,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벤트 목록을 사용할 그냥 이벤트 목록의 주소를 반환한다고 할게요. 이벤트 목록의 주소 반환. 함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켓에서 이제 이 함수 가지고 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켓 생성할 때 이 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함수 포인터로. 그 함수 주소만 넣어주시면 그 소켓 객체가 내부적으로 이벤트를 출력할 일이 있으면 이 함수를 호출해서 요거 땡겨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제 반환하는 함수만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CPP에 가서 딴 건 이제 추가를 안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소켓을 이제 써야 되니까 소켓 라이브러리는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나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WS 윈도우 소켓도 32비트 방식 쓸 겁니다. 요거 32비트로 그래서 하셔야 돼요. X86으로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함수는 추가했는데 아니구나. 이건 이벤트 리스트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그 C++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C 타입으로 함수 포인트 쓰기가 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거를 제가 C 타입으로 바꾸는 코드를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내부적으로 그 이 구조체에다가 여기에다가 그 보면 P 오브젝트라는 어디 갔지? P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켓을 사용하는 윈도우의 주소를 여기에다가 보관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럼 이게 결국 누가 될 거냐면 P 오브젝트가 이 대화 상자의 주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 얘에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매번 반복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할 거냐면요. CBS 그러니까 저기 네임스페이스로 묶여 있어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하나 소켓을 편하게 써서 네임스페이스 하나 등록을 할 거고요. 유징 네임스페이스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LX 서버 데이터의 주소와 여기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내가 아까 서버 데이터에 있는 P 오브젝트가 이게 이제 대화 상자 주소라고 했죠. 그걸 이제 현재 이 대화 상자의 이름으로 캐스팅해야 됩니다. 자기 걸로 캐스팅해야 되죠. 내 클래스로 캐스팅한 후에 get event list 하면 누구 걸 얻겠어요? 방금 우리가 여기 쓰는 m event list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얻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dd event string에서 사용자가 준 거 이렇게 넣으면 화면에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함수를 하나 C 타입으로 그죠? C 타입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이 사용할 함수, 필수 함수인데 이것도 필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이벤트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 함수가 하나 추가가 된 거고요. 이거 외에 두 가지를 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 함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더 쓰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유저 메시지 프로시저라는 함수, 이거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게 낫겠죠. 이거는 왜냐면 함수 포인터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셔도 나중에 이 함수를 세팅하는 쪽에서 자기가 바꾼 이름으로 쓰시면 돼요. 꼭 이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뭐 하는 건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송했을 때 내가 처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소켓 객체한테다 던져 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나한테 보냈다, 서버로 보냈다라고 하면 제가 이 함수 정보를 세팅해서 이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 정보는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용자가 너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어 라고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켓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소켓 작업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버 전체 데이터는 여기 들어있고요. 현재 나한테 보낸 그 사용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자 정보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러가 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이제 프로토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내가 1번 보내면 넌 그걸 뭐라고 알면 돼. 뭐 2번 보내면 그게 뭐야.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게 이제 프로토콜인데, 요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보통 헤더에다 보통 적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다가 귀찮아서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보통 정의 같은 건 헤더에 많이 두니까 보통 여기다 이렇게 넣죠. 저희 이제 약속할 때 리퀘스트 앤서 개념을 쓰는데 이제 해보니까 그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용자 지금 이제 우리가 채팅하는 것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좀 테스트를 못 할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테스트를 하니까. 일단 서버가 이제 동작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 텐데,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는 그 프로토콜 아이디는 메시지 아이디는 네트워크 메시지 아이디는 CS로 시작할 거고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건 SC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 아이디 프로토콜 약속할 때 앞에서 CS로 끝났으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SC로 시작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는구나 라는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이름이 유저 채스로 동일하지만 얘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낼 때 쓰는 번호이고요. 요거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 쓰는 메시지라고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21번, 22번은 제가 그냥 정한 거고요. 이 번호는 누구랑 같이 써야 되겠습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일치시켜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클라이언트에서도 그대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한테 채팅 데이터 쓸 때는 21번을 사용할 거고요. 내가 이제 누군가가 A씨가 나한테 이제 서버한테 채팅 정보를 주면 그 서버에 붙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브로드캐스트로 다 채팅을 다시 보내줄 겁니다. 그때 보내주는 아이디로 22번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21번으로 보내면 내가 접속된 모든 사용자한테 22번으로 브로드캐스팅 하려고 지금 두 개의 이 아이디를 줘놨습니다. 이거 두 개 추가하고 나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거죠. 누군가가 보내면 여기 이게 사용자 보낸 거잖아요. 보냈으면 그 사용자의 이름이랑,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낼 때는 이름이 없어요. 그 사용자는 자기 채팅 정보만 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이름까지 있으면 누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조작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에다가 이름을 내가 그냥 붙여주고 여기 뒤에다가 이제 사용자 정보 있죠. 그걸 넣어서 이렇게 채팅 정보를 받은 거를 그냥 이 뒤에 붙여서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걸 이제 버퍼2는 제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버퍼입니다. 버퍼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send broadcast 유저 프레임 데이터를 쓰시면 현재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이 멘트를 여기 이제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 멘트를 다 다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뭔가를 보냈을 때 처리하는 함수잖아요. 받으면 그 채팅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 아이디면 채팅 데이터가 전달되었구나 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 그 보낸 사람 정보에서 그 사람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 이름 그다음에 사용자 채팅 데이터를 적어서 여기다 저장하고 이 내용을 이제 이 send broadcast 유저 프레임 데이터 함수를 호출해서 접속되는 모든 사용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보가 왔는지 나도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쓰죠. 현재 이 P 윈도우가 현재 이 대화 상자니까 대화 상자에 get event list 함수 호출해서 add event string 호출해가지고 이제 요 문구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 ID 사용자 이름 콜론 뒤에 있는 채팅 내용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출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딱 채팅만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켓 프로그램에 단 겁니다. 왜냐면 로그인하고 하는 과정은 내부적으로 다 처리해줘요. 처리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채팅 처리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늘 해야 되는 작업들은 LX 쪽에서 다 하도록, LXMFC가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통신하고 싶은 내용만 여기 적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마이스레드 보고 다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아니면 바쁘다, 지금 시간이 없다, 난 매번 하는 작업 귀찮아, 그럼 여기 와서 요 함수만 등록하시고, 그죠? 서버 작업할 때 등록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클라이언트하고 약속한 프로토콜 이용해서 여기서 if문 늘려가면서 작업하시면 충분히 서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거 둘 다 막아놨어요.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로그인 처리를 할때 로그온 되거나 로그아웃 됐을 때 추가적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뭔가 더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제 이 함수 안에다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전체 서버 내용이고요. 이게 현재 로그인 되거나 로그아웃, 즉 상태가 바뀐 사용자의 정보가 여기 들어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사용자가 어떤 상태이다, 뭐 강종되었는지, 뭐
로그인 되었는지 해제되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용자인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넘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A 스테이트가 1일 때 새로운 사용자가 로그인 되었구나. A 스테이트가 50이면 현재 사용자가 접속을 해제했구나 라는 두 가지 정보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때 들어왔을 때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특정 사용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용자는 특별한 사람이라 시작할 때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다 뭔가 더 넣겠지.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사용자 접속했는데 이 사용자 정보에 생일 정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생일이다. 그럼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멘트를 서버가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 일에다가 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소켓이 사용할, 그러니까 우리 소켓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할 코드가 이 세 가지 함수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작업은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코드는 다 그냥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그래밍에 이제 쓰는 코드는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n initial 다이얼로그에 가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벤트 리스트만 딸랑 지금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박스 추가하는 코드 한번 넣어볼게요. 체크박스 추가하는 건 일단 이미지 생성은 먼저 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체크박스 쓸 때 온오프 이미지 쓴다고 했잖아요. 그 온오프 이미지를 로드하는 게 아니라 요게 제가 내부적으로 체크박스 온오프 이미지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려서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LX API 크리에이트 심볼 비트맵에서 내가 요걸 쓰시면 그 온오프 이거 같은 경우 오프죠. 오프 이미지를 생성해서 여기 저장을 해주고요. 온 이미지를 생성해서 여기 정해주고 이게 폭과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나는 그 모양을 뭐 별 모양으로 하고 싶어 아니면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 강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초 동영상 강좌 보시면 체크박스 쓰는 동영상 강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기본 동영상 강좌 보시면 여기 체크박스 사용하기라고 있죠. 요거 보시면 지금처럼 온오프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체크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구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기본적인 거 쓸 거라서 요렇게 제 거 이제 쓰도록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테마 적용 개념이 줄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없었는데 지금 제가 에디트 컨트롤 버튼 그다음에 스태틱 컨트롤은 자동으로 서브 클래싱을 다 걸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안 했는데도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서브 클래싱이 다 된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 함수가 그 작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단순히 요것보다 앞에 서브 클래싱을 하면 얘랑 쫑이 나요. 얘가 뒤에 서브 클래싱을 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누가 서브 클래싱이 됐는지 이걸 명확하게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등록해 줄 때는 어디다가 해주실 서브 클래싱을 요걸 하고 나서 테마 작업을 하고 요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테마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서브 클래싱을 할 때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보면 MFC 서브 클래싱은 컨트롤 변수 등록하면서 하잖아요. 여기 MFC 보통 등록하는 기존 강좌들 서브 클래싱 보시면 제가 변수 추가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할 때 이렇게 우클릭해서 변수 추가 있잖아요. 요거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이 테마랑 쫑납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MFC 프레임워크에서 해주는 건데 저 아까 변수 추가로 작업을 하시면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 하는 거라 프레임워크 거랑 제 거랑 같이 쓰면서 이제 꼬이거든요. 제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변수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 여기서 수동으로 이렇게 버튼 MFC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서브 클래싱으로 이렇게 직접 붙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고 내가 이게 체크 버튼 주소 주면서 온오프 색깔 주고 그다음에 언체크드 이미지하고 체크드 이미지 이제 뒤에 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붙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체크박스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체크박스 이렇게 나오죠. 서브 클래싱이 된 겁니다. 이 온오프 이미지는 얘가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 이 체크박스 자체의 서브 클래싱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 작업은 반드시 테마 서브 클래싱 하는 거 있죠. 윈도우 제 팁스에 테마 서브 클래싱 하고 사용하셔야 되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추가 쓰지 마시고 직접 서브 클래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MFC랑 제가 만든 거랑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여기 IP 콤보랑 그죠? IP 콤보를 하기 전에 IP랑 유저 리스트랑 그 다음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 기본적인 서브 클래싱 몇 가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게 IP 목록 나오는 거 서브 클래싱 하나 넣고요. IP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레벨, 등급, 사용자 등급, 뭐 손님이냐, 뭐 회원이 뭐 우수 회원이냐, VIP냐, 관리자냐, 그거 서브 클래싱 하는 거고, 유저 리스트는 그 위쪽 이제 유저 리스트 나오는 창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거는 아래쪽이죠. 요거는 이제 유저 리스트의 배경색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합니다. 요렇게 해서 한번 요거 이제 레벨은 0 손님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요. 지금 파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로딩을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 서브 클래싱 됐죠. 아까 나온 거 쭉 다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서브 클래싱 아직 뭐 IP는 안 읽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경색을 여기 심플 이거 한 거는 요거 넣으시면 사용자 리스트가 아까 너무 이질적이었는데 이제 같은 색 톤을 쓰게, 그죠? 요거 안 쓰시면 되게 파란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쓰시면 이렇게 좀 눈에 띄죠. 뭐 이거 좋으시면 요거랑 맞추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색깔을 지금 제가 한 번 더 넣어서 배경색으로 톤으로 맞춘 겁니다.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켓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요건 좀 이따 풀게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드가 들어가야죠. 이제 요 코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켓을 생성하는 겁니다. 소켓 서비스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소켓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단계죠. 그러니까 기본 소켓 사용자 정보, 그러니까 소켓을 사용할 사용자 정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가 쓴 소켓 서버 데이터 주소를 첫 번째 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 가지 함수가 아까 위에 만든 세 가지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보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함수 만든 거 있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소켓 내부적으로 이벤트를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할 함수. 요거는 사용자가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접속되었거나 로그아웃 했을 때, 로그인 로그아웃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요 함수 세 가지가 여기 이름을 여기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름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게, 이 함수가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요건 내가 함수를 직접 정의하는 거니까 내가 이 함수 이름을 딴 걸로 바꿨다고 치면요, 그 이름을 여기 바뀐 이름을 여기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함수 이름만 바꾸셔도 되는데, 그 사용자 메시지 처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이벤트 추가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이게 상태 바뀌는 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여기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뒤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이게 현재 대화 사용자의 주소를 그 소켓 처리기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서 P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위에 코드에 보시면 쓰실 때 계속 여기 P 오브젝트라는 게 나와요. P 오브젝트 나오죠. 여기도 P 오브젝트 나오잖아요. 이 P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값이 여기서 들어가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용도로 쓰고 싶으면, 다른 윈도우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 다른 윈도우의 핸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객체 주소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동접수하고 최대 사용자 수를, 사용자 등록 수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기본값이 50백이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기본값이 50백이고요.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여기다 더 큰 값을 적어주시면 이제 더 큰 동접들을 쓰시는데, 사실 큰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냥 적게 조금 자기 실제 쓸 것만 예상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욕심 부려서 몇만 몇십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캐야 뭐 여러분들 우리 간단하게 예제 만들면 1000명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지정하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보가 이제 생성을 얘가 뭐 반드시 이 함수가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그 현재 그 소켓을 사용할 사용자 정보들이 다 초기화가 되고 소켓 엔진도 초기화가 끝나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그 만들어진 걸 갖고 사용자 리스트 정보에다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요걸 쓰시면 이제 사용자 리스트 정보가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하시면 이제 아까는 안 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자 정보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뜨고요. IP는 아직 안 나오죠. 이렇게 뜨도록 그러니까 보이도록 이제 바뀌었고요. 아까 안 나왔는데 요 보면 이제 스크롤바가 밝죠, 되게. 얘 지금 다크 테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걸 좀 어둡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스크롤러를 유저 리스트에 그죠, 유저 리스트 핸들을 주면서 다크 모드 익스플로러 쓰면 다크 테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크롤이 좀 어둡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밝은 거 그대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전체 지금 색톤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 다크 테마를 쓰겠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어둡게 바뀝니다. 바뀌시고 이제 여기다가 사용자 정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 이제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버 IP 안 뜨잖아요. 지금 서버 IP 창만 이거 안 뜨죠. 이거 뜨게 하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바꿔버릴게요. 요것도 멘트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 이제 IP 목록을 얻어오는 함수고요. 얻어온 항목을 IP 리스트에다가 인서트 스트링으로 쭉 넣어주고 제일 처음에 있는 번호를 자동으로 선택되게 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최대 IP는 10개까지 얻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더 많으면 더 큰 값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컨버터가 3개 이상 잘 없고요. 정말 많아도 8개 이상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맥스로 10개 잡아놓고 지금 쓴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이제 IP가 뜹니다. 그럼 현재 제 로컬 컴퓨터가 가상 IP를 쓰고 있는데 192.168.0-49번으로 이렇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IP 목록도 잡히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IP 목록까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9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작업을 더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끝날 때 정리하고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뭘 넣으셔야 되냐면 이 두 코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편집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 목록을 편집한 데이터를 파일에다 저장하겠다라는 함수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지 않. 이건 원하는 시점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동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save user data to file이라고 함수를 쳐주면 이 함수가 호출된 시점에 그 사용자 정보 있죠. 그걸 전부 다 세이브 해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디스트로이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해놓으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면 중간에 편집된 사용자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간중간 세이브 할 수 있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타이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한 1분이나 한 10분 단위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더 낫겠죠. 모디파이 플래그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업 서버 데이터는 이제 내가 만든 사용자 정보를 싹 정리해주는 함수니까 요것도 반드시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관리하고 사용자 관리하는 코드는 다 들어갔고요. 이제 소켓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비동기 소켓을 쓰잖아요. 소켓 메시지를 쓰도록 지금 되어 있는 코드라서 메시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소켓 객체 자체가 지금 윈도우 베이스가 아니라서 스스로 메시지 처리를 못합니다. 이 대화 상자를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처리 코드를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자, 그 코드를 어떻게 넣냐면 잘 보세요. 이것도 거의 그냥 기본 코드라 그냥 쓰시면 돼요. 나중에 그냥 그대로 쓰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앱이 아니라 다이얼로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다이얼로그는 좀 확인하시고 메시지 말고 가상함수 잘 확인하세요. 이 대화 상자의 가상함수 탭입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 메시지라고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프로시저 요거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추가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대화 상자가 발생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를 이제 오버라이딩으로 거시고요. 여기에다가 반드시 제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고 뭐 바꾸고 할 코드가 아니고요. 이 제가 만든 소켓을 그냥 쓰기 위해서 기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건 로그인된 사용자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내부적으로 그 윈도우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호출되는 함수고요. 요건 아직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는데 하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용자들이 어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처리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로그인 여부하고 상관없이 최초에 그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시도할 때 있죠. 그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 클라이언트의 상태, 접속 상태나 뭐 여러 가지 뭐 강퇴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태 알람 들어오고 하는 그 상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냐면 소켓이랑 유저 리스트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소켓 따로 있고 유저 리스트 따로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화 상자가 있고요. 사용자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 객체가 따로 있는 세 가지가 삼자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코어하면서 협동하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켓이 어떤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 상태 바뀐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유저 리스트한테 토스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상태를 바꿔가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하는 코드가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에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저희 시간도 다 끝나가네요. 지금 55분인데 제가 여기서 더 하면 나중에 제가 이걸 네이버에 올릴 때 못 올리거든요. 네이버는 딱 60분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바로 연결해서 제가 두 번째 거 바로 코드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용자 등록하고 하는 코드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요. 제가 스텝 2로 연결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